바로 훅 들어오는데요. 왜 2층 선택했어? 1층 투자법. 아. 어떻게 투자하냐면 1층은 비수기에는 안 본다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124 김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영훈 대표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강영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모 카페에 올라온 글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할까 하는데 내용인즉슨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시세보다 로열층 대비 1억 원 정도 싸게 나온 집이라고 합니다. 대신 1층 어떤 집이요? 1층 집이죠. 1층 집이? 예. 네. 그래서 이거를 1억 싼 1층 집을 매수하는 게 괜찮은 선택인지 궁금하다는 내용이고요. 제 지인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기도권 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저층에 당첨이 돼서 이 계약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당첨을 포기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라는 얘기를 또 듣기도 했습니다. 해서 오늘의 주제는 1억 싼 1층 집 사야 될까 말아야 할까입니다. 참 고민될 만한 네. 또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이 되면 쫑긋할 만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심심치 않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의 얘기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저도 주변에서. 치열하게 많이 고민해봤던 이슈이기도 해서 아, 경험자신. 네. 이게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러니까 뭐 신도시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택지지구는 뭐 1층부터 로열층까지 다 분양하니까 근데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사업 공급 물량들은 조합원들이 좋은 거 다 받고 보통 이제 저층을 일반 분양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고민들을 일반 분양 청약할 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풀려 있을 때는 분양권을 살 때도 저층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 되게 많이 되는 이슈거든요. 네, 1층을 실제로 소유자들이 많이 기피하나요? 1층에 대한 선호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층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1층 예를 들자면 내가 이전 집에 살 때 층간소음 문제로 우리 애들 때문에 너무 많이 당했어. 맨날 이 아랫집에서 올라오는 것 때문에 힘들었던 이런 아들 둔 가정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아 집도 싸고 그런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 있네 라면서 1층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네. 또는 이제 아예 좀 연로하신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들 이런 어르신 모시고 사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예 그냥 1층을 찾아서 움직이시거나 또는 뭐 1층에 이제 많이 어린이집 개원하려고 보시는 이런 특수한 수요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런 수요를 제외하고는 사실 저층에 대한 선호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죠.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뭐 일조권이라든가 이런 문제 외에 이런 점까지도 유념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결정을 해야 된다 하는 점 조언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1층은 수요층이 호불호가 갈린다는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쟁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1층 물건이 나와 있으면 네. 아예 안 보는 사람들 많아요. 아예 부동산 쉽게 부동산 갔는데 1층 있어요. 그러면 1층 빼고요. 다른 거 뭐 없나요? 이렇게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예 1층을 배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인가요? 아니면 하락장인가요?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시장이 안 좋아. 네. 집을 내놔도 안 팔려. 네. 한 달, 두 달, 1년이 내놨는데 집 한 번 보러 안 와. 실제로 그런 시절이 서울 수도권에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 집이 1층이야. 그러면 우리 윗집들도 물건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내 거 좀 팔아주세요라고 하면 이뻐 보이려고 하면 아예 1층을 딱 찍어서 오는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환금성이 되게 떨어져요.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팔 때 제때 팔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시죠? 가격도 가격이지만 잘 상대적으로 더 안 팔리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네. 앞에서 제가 카페에 글이 올라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달린 이렇게 댓글들을 쭉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이 생각보다 벌레 문제를 많이 얘기하셨고요. 벌레. 네, 벌레가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화단 이런 데에서 막 네, 기어들어오나 아무래도 보죠? 1층이 다른 층에 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앞에 특히 놀이터가 있는 1층은 절대 피해야 놀이터, 한다라는 얘기. 예. 예, 시끄럽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1층 매물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얼마나 싼지 실거래가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올 3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1층 거래가 있는 아파트의 시세와 그 아파트의 1층 아닌 거래 가격을 비교했더니 평균적으로 1층 아파트가 1층이 아닌 거래 가격의 93% 수준에서 거래가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 같아요.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난다. 생각보다 한 7% 차이면 네. 뭐 로얄층 대비로는 뭐 10% 이상 날 거고 뭐 네. 일반적인 거 기준으로 7% 그렇죠. 차이 정도면 그 정도면 가격이 꽤 선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개별 단지별로 살펴보면 최대 20%까지 가격 20%까지도 벌어지는 단지도 있었고 예. 뭐 93%라고 하면 이제 예컨대 그 1층이 아닌 층이 보통 한 8억 원 선에 거래된다 하면 1층은 한 7억 4천 그 정도에 이제 거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몇 아파트의 이제 실거래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서대문구 남가자동에 있는 D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층의 평균 거래가가 올 3분기에 8억 5,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었고 1층이 아닌 층의 거래가 평균은 9억 6,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한 1억 조금 넘게 차이가 나죠. 1억 한 1억 천 천 정도 차이 나네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H 아파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가격대가 좀 높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인데 1층이 평균 한 12억 선에 거래가 됐었고 1층이 아닌 아파트의 실거래가 평균은 14억 9천만 원. 그러면 2억 넘게. 거의 한 3억 가까이, 한 2억 8천? 그쵸. 예, 그 정도 2억 8천. 나네요. 정도. 이 아파트도 옛날에 분양할 때 네. 많이 봤던 데인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또 하나는 이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H 아파트인데 전용 59제곱미터입니다. 1층 평균이 5억에 거래가 됐었고 1층이 아닌 거는 5억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대가 조금 낮으니까 격차도 조금 덜하긴 한데 어쨌든 1층과 1층이 아닌 층의 거래가는 상당 부분 퍼센트로 나는 걸로. 따지면 근데 인기 지역일수록 확실히 조금 격차가 더 예. 더 벌어지고 근데 있겠죠. 올해 거래 사례라고 해서 보여주셨는데 네. 제가 예전에 다 봤던 단지들이라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네요. 아, 그렇죠. 보니까 예. 네. 얼마에 분양했고 입주할 때 얼마였는지 가격들이 기억나는데 많이 네. 올랐네요. 분양할 때도 1층은 더 싸게 책정이 되잖아요, 분양가가. 그렇죠. 이제 보통 이 아파트 일반 분양 가격은 특히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가격을 매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금호 15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을 재개발해서 공급한 이편한 세상 신금호 분양할 때 이름이에요. 여기 네. 이제 84제곱미터 30평형대 같은 경우는 네. 1층이 한 6억 2,300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2층이 6억 3,700, 3층이 6억 5,700, 4층이 6억 7,100. 그리고 이제 기준층이 6억 8,500. 5층에서 9층 정도가 6억 8,500이었고 네. 기준층이 6억 9,100 정도 됐는데요. 층별로 한 2%에서 3% 정도 차이가 났고 1층하고 기준층하고의 차이는 네. 거의 한 10% 가까이 6,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났으니까 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단지별로 보면 네. 뭐 1층이 좀 장점이 있거나 뭐 향이 좋거나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조금 비싸기도 하고 이거는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 네. 1층에 뭐 전용 화단을 제공한다던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럴 예. 경우에는 어떤 단지 같은 경우는 1층에 테라스 하우스처럼 공간 네.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분양가를 조금 그거보다 높게 하는 사례들도 있고 했었어요. 예.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일단 1층이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저렴하다고 보면 되죠. 네, 말씀하신 단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구간대별로 한 1,500만 원씩 이제 분양가가 더 높아지게 위로 네네 높아질수록 그 정도 되는 것 그렇게 같아요. 되는데 예. 이제 보통 이제 고층하고 그 기준층하고 저층하고 기준층하고의 가격 차이가 한 평균 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아까 실거래가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분양가도 한 10% 10% 정도 차이 나는 네. 걸로. 그런데 이런 분양할 때 당시에는 분양가가 요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아파트가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 이제 시세가 또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때는 시세가 어떻게 벌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경기도권의 한 신도시 아파트의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2015년도에 분양한 유래 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전용 101제곱미터이고요. 1층 분양가가 5억 9,900만 원이었고 이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2층, 뭐 3층, 5층 이렇게 구간이 올라갈수록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분양가가 더 비싸게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3층 이상, 보통 이제 로얄층이라고 예. 하는 그 13층 이상 같은 경우에는 7억 200만 원에 이제 분양가가 책정이 돼서 1층과 1층이 아닌 층의 분양가 차이가 한 6,400만 원 정도 났었고, 역시 퍼센트로 하면 1층이 그 기준층이 한 90% 정도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파트가 입주했어, 이미 입주를 하고 지금 이제 매매 거래가 되면서 실거래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올해 실거래가를 살펴봤더니 1층이 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었고, 1층이 아닌 층의 실거래가 평균은 한 10억 5,500만 원, 5,600만 원 이 정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1억 차이 나면 그렇죠. 1억 거의 여기도 차이는 10%? 분양할 때랑 거의 비슷한 비율이 그렇죠. 유지가 되네요. 비율이 계속 유지되는 걸로.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 그만큼 금액 차이로는 더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비율은 거의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서도 그런 얘기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1층 투자법. 어떻게 투자하냐면 1층은 비수기에는 안 본다 이거예요. 제발 좀 사주세요라고 해서 네. 금매로 잔지에 따라서 후려쳐가지고 상대적으로 조금 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를 언제 파느냐? 네. 이제 언제 파느냐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제시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네. 뭐 지금 뭐 평당 1억 거래됐다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시발가. 아크로 리버파크 매물이 없어. 1층 물건 나오면 사요 안 사요? 사겠죠. 사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 예를 든 거는 뭐 거기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새 서울의 인기적인 아파트들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달아오른 상태는 거래가 잘 안 되던 1층도 팔리기 시작해요. 가격이 1층이 뭐 비싸게 팔린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거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금매로 안 좋은 시기에 샀다가 좋은 시기에 이제 1층도 좋은 가격에, 그러니까 뭐 로얄층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일반적인 대우 받으면서 팔고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 네. 걸 제시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네. 실거래가 분양 가격을 통해서 층별 집값 차이를 오늘 살펴봤는데 결론을 좀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 대표님, 1층 집 사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저는 좀 좋은 걸 사고 싶고요. 네. 실거주라든가 이런 목적도 있으니까 네. 가능하면 좋은 층에 좋은 물건을 살 생각이고, 정선택지가 없다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안 좋은 시절에 사서 좋은 시절에 파는 어떤 그런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아까처럼 질문 하신 분처럼 1억 정도 차이가 그럼 사시겠습니까? 일단 저층을 살 거냐 말 거냐는 저층 사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네. 예, 시장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뭐 이제 아파트 중에서 매물이 이렇게 선택지가 없는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층 아파트, 그러니까 뭐 1층 같은 2층이에요. 왜냐하면 그 2층 밑에는 1층이 없는 2층이었으니까 네네. 1층이죠. 네. 매수를 하셨었는데요. 네. 이번 상승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때 아예 없으면 안 샀어 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면 기회도 못 잡았을 텐데 네.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이 가격이 상승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네. 연구원님은 어떻게? 만약에 1층 산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돌발 질문 받지 않습니다. 왜 2층 선택했어? 집이 없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사실 가격 차이가 뭐 10% 이상 난다고 하면 워낙 자금 여력이 그렇게 여유 있게 집을 사시는 분들이 많진 않으니까 그 가격적인 메리트를 보고 1층도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타로 뭐 바로 팔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실거주로 장기간 거주할 거다 그러면 사실 매도에 대한 부담도 그렇게 크진 않은 거니까 그렇게 되면 가격적인 부분을 봐서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약 사례 있었잖아요. 네네. 1층 당첨되는데 계약 칠 거냐 말 거냐 네. 고민하는 거. 그거는 시장 분위기 동향을 잘 봐야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청약 당첨되는데 계약 안 하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요즘은 그리고 또- 재당첨 제한도 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단 냉정하게 잘해야 되는데 올라갈 장이다, 먹을 거다. 그럼 계약 쳐야지. 입주할 때 가서 전세 넣고 가는. 이게 우리
투자 주택 구입은 실수요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큰 가치관에 따르면 아우 나는 1층에서 못 살아 이런 측면 배제해야 되겠지만 네. 당장 닥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정부 치고 살면 또 다 좋아요. 어떻게 해서 우리 동네가 최고고. 어떻게 해서 당첨된 청약 그렇죠. 통장인데 이게 상승 가능성 있다 생각하면 계약하고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전세 놓던가 임대 놓던가 다 그렇죠. 그런 수요는 방법도 있어요. 있습니다. 아파트는 다 수요는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1층이다 아니다를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네. 그 시기와 가격을 놓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짧고 굵게 얘기 나눠봤는데 저희가 준비한 내용 오늘 여기까지고요. 강영훈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재밌는 주제, 어려운 주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